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석입니다. 오늘은 DJI 오즈모 포켓 3 롱텀 사용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파이널 리뷰도 끝났는데 우려먹기 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우려먹기 컨텐츠 맞고요. 그게 아니라 DJI 오즈모 포켓 3가 출시된 지 꽤 됐잖아요.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 많이 있고, 최근까지 또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가된 기능들도 늘어났습니다. 개선 사항도 있지만 추가된 기능이 좀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애초에 포켓 시리즈가 완성도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추가 기능 중에서 제가 눈여겨서 보던 게 마이크 관련이거든요. 요 내용도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 요것도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로 하나 사면은 거기 필요한 액세서리라든지 다른 주변 기기 같은 걸 사게 되잖아요. 사람이 꾸며주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꾸미기 위해서 또 구매를 하고. 근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쓰는 건 기본적인 하드 케이스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불만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실리콘으로 된 거 또는 플라스틱으로 됐는데 캡, 그러니까 헤드 쪽만 덮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서 써보고 했는데, 요런 거는 상당히 별로더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드 케이스, 기본적인 하드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것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본 하드 케이스죠. 저 같은 경우는 하드 케이스 이쪽에 벨크로로 이렇게 해놓고, 안쪽에 이 대시보드용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놓으면 안 떨어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넥 스트랩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요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포켓2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목에 매달고 다니면 뛰어다니면 좀 불편한데, 그냥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서 사용할 때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사용할 때는 포켓3만 꺼내고, 요건 그대로 목에 걸려 있으니까 두 손이 자유롭거든요. 따로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이 하드 케이스를 넣을 이유가 없으니까 요런 부분은 괜찮더라. 근데 요런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있어서 다른 케이스들을, 호환 케이스들을 사서 좀 써봤는데, 크게 보면은 이 헤드 쪽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 이 액정을 덮어주는 그런 플라스틱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든 말든 일단 이 실리콘 한번 볼게요. 요거 보면 이제 파츠별로 실리콘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여 밑에는 하나 꼽아놨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거든 실리콘으로 된 거든 요런 제품은 사면 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배터리 커버니까 됐고, 얘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렇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이 본체 실리콘 커버에 이렇게 매달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강화유리 붙여놔서 이건 의미가 없죠.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걸 씌웠다고 생각하고 요거 지금 헤드 쪽에 꽂는 거거든요. 요렇게 꽂아 놓으면 되는 건데, 이게 가방이나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이 헤드 쪽을 저렇게 꼽아놔도 딱히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본체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 이 상태에서 헤드가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밑에 이렇게 뭔가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게 내려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서 목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돌다 보면은 피로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본체에 이걸 입혔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셔터 버튼 있잖아요. 이게 전원 버튼이기도 하잖아요. 눌러질 수 있다,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었을 때.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든 간에 이 셔터 버튼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케이스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케이스 선택은 사실 본인의 기호죠. 기호기 때문에 내가 뭘 사고 싶어, 뭘 쓰고 싶어 하면 그거 쓰면 됩니다. 근데 조금 신중하게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 버튼 쪽, 셔터 버튼 쪽을 우연이라도 다른 가방 속에 같이 넣어놨을 때 딴 거에 밀려서 눌린다든지 이러면은 자동으로 켜지고, 그게 또 피로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화질적인 부분은 솔직히 말할 게 없죠. DJI 포켓 3가 1인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화질적인 부분은 흠잡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액션캠하고 다르죠.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기계식 짐벌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Pink champagne, I'm totally vibing. It's true what they say, it's all about timing. I'm doing okay for the first time.
제가 예전에는 촬영을 한다 그러면 미러리스 정도는 꼭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렌즈도 두세 개씩 챙겨 들고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좀 간소화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액션캠 종류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됐는데, 그래도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액션캠으로 사진 촬영? 영상은 괜찮은데 사진을 촬영해보면 딱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이 있다 보니까 포켓3로도 사진을 찍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스마트폰을 대체해도 되겠다. 어느 부분만큼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심도 표현도 좀 잘하고, 사진을 보면은 제가 뭐 구도 맞춰서 멋있는 그런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심도가 이 정도 나온다. 그리고 선회도가 이렇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보여드리려고 찍은 사진인데, 보면 충분히 훌륭해요. 다만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셔터만 누를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내에서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터치를 한번 해줘서 포커스를 맞춰주고 사진 버튼을 누르면, 셔터 버튼을 누르면 좀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관심이 좀 많았다던 그 마이크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리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구매한 포켓3는 단품이에요. 싱글 패키지. 그래서 이 DJI 마이크를 추가 구매를 했었는데 포켓3 때문에 구매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랑 X4에 연결해서 써볼까 해서 구매를 했는데 테스트 결과 완전 개판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있는 김에 포켓3에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DJI 마이크 2 자체적으로 뭐 레코드 기능도 있고 하니까 꽤 괜찮긴 했어요. 편하기도 하고, 최근 업데이트된, 그러니까 펌웨어 업데이트로 생긴 추가 기능 중에서 뭐 짐벌 모드가 추가된 거, 이런 것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던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마이크 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마이크 보면은 여기 눌러서 무선 마이크를 2채널까지 추가로 연결할 수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여기 내장 마이크 오디오 백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외장 마이크하고 별개로 포켓3 자체 마이크로 백업본 오디오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장 마이크 그리고 오디오 백업본 두 파일의 음질 차이를 좀 볼게요. 자, 이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지금 복장이 좀 그렇죠? 까불면 확 단칼에, 네, 쫄보라서 그러지는 못하고, 촬영할 때 세팅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좀 간편하게 이렇게 쓰려고 들고 다니는 건데 말입니다. 어쨌든 마이크 세팅은 지금 블루투스로 마이크 2를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그거죠. 마이크 2, 그러니까 블루투스로 연결된 외장 마이크의 사운드 품질과 백업본으로 포켓3에서 자체적으로 저장되는 이 사운드의 품질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만약에 품질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은 투 채널처럼 쓸 수가 있겠죠. 원래 백업본으로 만든다는 거는 이 마이크, 외장 마이크의 수음이 잘못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험 같은 걸로 백업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투 채널로 쓸 수 있으면 좋죠. 마이크를 굳이 두 개를 사지 말고 가령 내 친구와 함께 어떤 영상을 찍는데 내가 포켓3를 들고 촬영을 한다 라고 하면은 마이크를 그 친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친구 목소리로 수음을 해야 되니까. 근데 포켓3를 내가 들고 있다면 내 목소리는 그대로 온전히 포켓3로 내장 마이크로 수음을 하는 거고, 친구의 목소리는 이 마이크, 외장 마이크로 수음되는 건데, 이걸 두 개를 합쳐버리면 결국에는 투 채널처럼 쓸 수 있으니까. 다만 여기 전제가 그거죠. 사운드 품질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요걸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 테스트까지 좀 거쳐봤습니다. 전 제일 비중을 많이 둔 게 마이크 쪽이었거든요. 이게 자체적인 백업본이 생긴다는 게 아마 저처럼 이걸 이용해서 투 채널로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상상하거나 기대했던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마이크 2 자체적으로 레코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먹어도 되지만 좀 다른 얘기죠. 원래 백업본은 투 채널처럼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외장 마이크를 썼을 때 이 주변 조건에 따라서 전파의
어떤 간섭이 생기거나 그럼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끊기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또는 카메라하고 거리가 멀어서 실수로 사운드를 어느 정도 날려먹으면 그 영상 버려야 되니까 그럴 때는 백오폰을 이용해서 좀 안전하게 또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기회 확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긴 한데 만약에 음질과 음색이 비슷하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포켓3를 들고 있고 친구에게 이 마이크를 주면 주거니 받거니 투 채널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소리, 더 나쁜 소리를 구분하는 것 중에서 평균은 있는데 사람마다 이 소리가 좀 더 듣기 좋아. 난 좀 기계음이 섞인 게 더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향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일단 결론은 음색과 음질이 많이 다르고 좀 놀라웠던 것은 그래도 이런 마이크들은 캠이나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보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음질이. 왜냐? 그것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좋은 게 당연한 건데 얘는 블루투스로 연결되잖아요. 리시버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포켓3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지 몰라도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이걸 여러 번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최종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은 거고 제가 그 전에 이미 테스트를 다 했을 때 뭐 헤드셋으로 들어보고 이어폰으로도 들어보고 그냥도 들어보고 했는데 희한하게 마이크 툴을 연결해서 이렇게 수음시킨 것보다 내장 마이크로 수음한 게 좀 더 소리가 좋더라고요. 이게 좀 희한해요. 아무래도 블루투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투 채널로 써먹기는 좀 어렵다. 뭐 비상시에, 유사시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사실상 쓰기가 좀 힘들다. 음질, 음색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래도 포켓3만큼 지금 물론 이게 기계식 짐벌이기 때문에 액션캠하고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뭐 근데 이걸 갖다 좀 배제를 해놓고 얘기하자면 미러리스에 비벼 볼 수 있는 거기에 거의 근접한 화질을 갖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러면서 좀 손쉽게 찍을 수 있을 만한 건 그래도 포켓3가 상당히 독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에 약간씩 바뀐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이게 좀 답답해요. 수급이 잘 돼서 재고 확보가 좀 되면은 좀 자유롭게 재밌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 그래서 좀 준비를 해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 물소리 계속 들으니까 심하려. 가자.